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방산, 에코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철도가 54%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과거 상장 이후에 한번 크게 눌렸다가 단기간에 급등, 다시 한번 눌렸다 올라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장기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오랫동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종목은 어쨌든 엄밀히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에요. 이제 방산이라는 이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은 제가 절대로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산은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전쟁 같은 이런 대외적인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중기적으로 여러 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먹는 구간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더 많고 일봉으로 보시면 더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고, 너무 장기로 보는 것은 비추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장기 투자는 좋지 못합니다. 자, 이제 최근의 상황 다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전고점 4만원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찍었어요. 그 이후에 한번 좀 크게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3만원 초반대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이런 하락세가 좀 연출이 될지, 다시 한번 좀 과거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린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같은 포지션 유지해주면서 흐름은 계속해서 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린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포지션의 변화는 없어요. 계속해서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은 과거에도 굉장히 거의 1에서 3 막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가 조금 더 올라오긴 했어요. 5에서 6. 하지만 뭐 여전히 한 자릿수 굉장히 좀 낮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차장구도 보시면 오히려 3개월 전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500만대에서 현재 300만 중반대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걱정은 전혀 없는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살펴보시면요. 2조 4천, 2조 4천 횡보하다가 2조 7천, 2조 8천 조금씩 올라갑니다. 3조 1천, 3조 6천까지. 그래서 최근에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 보시면 과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이후에 횡보, 그리고 다시 한번 레벨업 합니다. 1,400, 2,200까지 올해. 그래서 최근에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영업이익 되겠고요. 자, 당기순이익도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작년에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고 올해는 조금 눌린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시면요. 260, 360, 210. 과거에 굉장히 높았죠. 자, 200에서 300 왔다 갔다 하고, 그 이후에는 좀 횡보세예요. 220, 220. 올해도 210 정도, 209 정도.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부채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는 조금 위험해 보이고, 여러분들 부채 부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짧게 보신다면 전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은 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ROE 보시게 되면 이제 적자 기록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2.8, 5, 14, 9.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별로였고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좋았죠, 수익성이. 그리고 올해도 한 10 정도. 그래서 올해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PS도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쉽지만 배당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배당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21.92배, PBR은 2.0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비싼 구간은 아니고 약간 비싼 구간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적정 주가가 한 3만원 근처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싼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 관련 내용 보시면요.
일단 이제 증권사 전망치 보시면 좋아요. 일단 매출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6% 상승, 영업이익은 121% 굉장히 크게 상승, 마찬가지로 순이익도 131%. 그래서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이 특히나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른다. 그래서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현재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대로 일단 이거 전망치잖아요. 그래서 전망치대로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현대로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 원을 넘기게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분기 호실적 배경에는요, 이제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해서 방산 부문 성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철도 부문과 에코플랜트 부문의 수익성이 회복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현대로템이 최근에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따낸 철도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호재가 있었고, 자, 철도 부문의 수주 잔고 보시면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8조 2,8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에 따는 SR 및 호주 프로젝트까지 합치게 되면 10조 원 돌파가 유력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수주도 지금 좋고, 이어서 현대로템은 기존 철도 사업에 더해 수소 전기 트램으로 친환경 및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 트램 기술 개발로 부품 국산화 및 관련 산업 생태계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기존 철도 사업에 수소 전기 트램 판매가 합쳐져서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릴 방침이니까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산 부문 쪽 보시면요, 이제 방산에서도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이제 지난해 4조 5천억 원 규모의 이런 K2 전차 180대 수출 계약을 따냈었는데요. 거기에 이에 올해 후속 계약까지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논의 중인 추가 수주 총 규모는요, 약 1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큰 규모다. 기대해 보면 좋을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1분기 방산 수주 잔고는 5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역대 최대 규모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철도 부문 등을 포함한 1분기 총 수주 잔고는 작년 동기 대비 43% 늘어나면서 14조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일단 수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일단 재료 자체는 지금 다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도 지금 좋아 보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일단은 이슈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구간입니다. 이제 물론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고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3만원 밑에, 이제 이상적인 구간은 한 27,000원대, 대충 요 정도 라인, 27,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확률도 좀 높겠죠. 근데 어쨌든 뭐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한번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들어가 보는 거고, 안 들어오고 반등이 나오면 그냥 패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 가질 필요는 없고, 내려와주면 땡큐고, 안 내려온다? 그러면 다른 종목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38,000원 보고 있습니다. 자, 대충 한 요 정도 되겠네요. 38,000원.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38,000원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고 추가 하락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악재가 있어서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막 가파르게 하락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반등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3만원 초반대에서, 그러니까 3만 1,000원이 될지 어딘가에서, 요 3만 초반 어딘가에서 이제 반등을 해줄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하락은 살짝 나왔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반등을 좀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쉬었다 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자, 3만원 후반, 4만원 초반, 여기 완전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 제외하고는 물탈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완전 꼭대기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만 한에서만 한 번 정도 살짝 물타서 뭐 3만 중반이라든지 이 정도만 좀 빼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 주가 밑에는 충분히 빼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만 한번 타주시면 되겠고, 지금 타지 마시고 하락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시기에, 반등할 때 여러분들 한 번만 살짝 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꼭대기를 제외한
분들은 물렸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됩니다. 굳이 물타지 마세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또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좀 보유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정리하시던지 좀 더 뭐 내용이 좋다 그러면 더 보셔도 되고 그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략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